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 여부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개딸들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개딸들 최근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참 오지랖도 넓고 예. 거기 왜 들어가요? 수박 감별 사이트라고 있는데 그 수박 감별 사이트 그거 들어가 보니까 당도가 높으시던. 최고 높은 5 수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은 제로. 이 완전 수박 그건 수박이 아닌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좋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네. 남의 힘을 빌어서 차도산이라든지 또 윤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이미 또 조 의원님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솔직하게 말해라.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 어떻게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하길 바란다. 너무 고생하셔서 집에서 푹 쉬셔라. 김남국 의원이 타겟으로 잡는 것은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또다시 본인의 입지를 좀 개딸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제 코인은 다 잊어버리고 본인도 다시 공천받겠다 이 의도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 5인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징계하기보다는 결국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 노력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조 의원님은 아이언돔이 있으니까 그 구조를 뛰어넘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하죠. 답장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아니 전혀. 뭐 대꾸도 하기도 싫고 이제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뭐 주고받고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윤리특위 소위에서 3대3으로 그때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 단식 들어가기 전날입니다. 8월 30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재론해야 된다 했는데 그날 단식 들어가는 바람에 이 문제가 싹 묻혔습니다. 근데 가결 사태 일어난 이후에 우리 당 의원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SNS를 하는데 저는 징계 소위에서 부결됐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당을 나간 사람이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근데 왜 남의 당 일에 자꾸 이렇게 관여를 하냐. 더군다나 코인으로 그때 울고불고 했던 사람이. 저는 제명 좀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게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행태를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라고 저는 당 지도부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뭘 나보고 저 공천을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뭐 이분 생각인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악어의 눈물이고 하여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국민이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아유,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바로 잡는 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카드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민주당이 바뀌지 그 전에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친명계가 있고 약 비명계가 그들이 세는 숫자로는 약 40여 명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저 바깥에는 뭐냐면은 원외들이 있어요. 원외들 전국 뭐 혁신회의가 뭔가 이게 문제는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번에 너무 많이 됐어.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비명계를 떼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랑 저 원에 있는 혁신위원회 얘네들이 좀 콜라보가 돼버린 거예요. 콜라보가 돼가지고 이제 비명계를 때리기 위해서 지금 아마도 이제 징계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징계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그다음에 무기명 부패인데 누구를 알며 설사 징계를 한다 게다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양 한 5명 정도 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논리를 갖다 구별하는데 아니 뭐 투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라는 말을 딱 쓰거든요. 해당 행위다는 게 언론에 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재명을 비판했거나 당 지도를 비판했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산당 그 숙청할 때 쓰는 그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매일 바뀌어요. 네. 정청래 의원도 어떤 때는 보면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고 이게 매일 바뀌어서 도대체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부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산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언론인들이라든가 언론에서 또는 칼럼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제 스스로 제 입으로 징계란 단어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결표 색출이란 말을 꺼낸 적도 없고요. 이건 기자들이 해석하면서 용어를 썼고 그것을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마치 근데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 얘기하는 것은 이건 가짜뉴스다 이런 거고요. 가결표를 찍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색출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또 처벌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헌법 정신에 비추었을 때. 그렇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신상 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말이 바뀌고 정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비명계 지역에 그 혁신의 원외 친명들이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윤석열을 부역하고 당원과 민심을 배반한 땡땡땡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목팻말을 이렇게 두르고 그 의원 사무실 앞에 그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출마 의향하는 원외가 같이 엄지척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립니다. 이게 분열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징계해야 될 사유 아닙니까? 이런 게? 이게 그 굉장히 저열한 그 밥그릇 싸움. 조영천 의원 힘내세요. 힘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들어보세요. 아프기까지 하시니까 아니 이건 많이 아프네요. 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이건 뭐 전혀. 이게 민주당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고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다. 그래가지고 대의원제 폐지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행태를 딱 보면은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 시절에 박정희 정권이 하던 그 행태를 지금 민주당의 이름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궁금한 게 진 교수님 얘기만 들으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못해서 그런 건 지지율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힘이 얼마나. 윤석열이 뭐 잘해가지고 당선됐습니까? 얼마나 미우면 당선이 됐겠어요. 집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민주당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이쪽에서 얼마나 못하는 지지를 하겠습니까? 동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네네. 지금 이런 상황 뭐 강건노불이라고 즐기지 마시고요. 당연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 태극기 부대 있었고요. 아차하면은 또 이런 것도 번져갑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정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